소감 발제를 청년유니온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발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불 켜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료집 보시면 알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산 지역, 서울에 있는 용산구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해서 그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좀 났죠. 기사가 좀 나고 민주당 한 의원이 이제 알바 보호법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타진을 해와서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이런 성과 앞으로 잘하면 성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 유니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와중에 많이 한 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실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작년 최저임금 지금 이 시즌이죠. 이 시즌에 편의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실태 조사를 했고요. 600베이스 좀 더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로나 서울에 있는 공단 지역 거기서 일하는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이랑 청년 노동자들이랑 그리고 이제 IT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 구직자 실태 조사를 주로 이제 요양진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학원 다니는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밀집 지역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두 이제 여론의 주목을 상당히 받았고, 근데 저희가 이게 청년 노동자 운동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게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뭐 과에서 그렇고 기존의 운동 진영에서도 그렇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이런 실태조사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성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청년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디테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태조사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올 초에 30분 배달제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을 청년 유니온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성과를 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영업 행태를 이제 사회 여론화에서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그걸 폐지시킨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하는 과정 내내 이제 고민이 됐던 건 그런 거였어요. 사실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이 배달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나 이 노동 현실의 처우 개선이 될 거냐,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여론화하고 이걸 제도를 개선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결국엔 당사자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조직되고 스스로가 그걸 일상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견제하고 이러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할 때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뭐 하다 보니까 더더욱 깊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누가 옛날에 진짜 물론 뭐 옛날만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노동운동 선배님들이 현장에 직접 푸신하셨듯이 누가 들어가서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제일 많이 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게 연장선상에서 청년 노동자들, 특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권 문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게 30분 배달제 특히 이제 운동하면서 이 연장선에서 고민됐던 게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 너무 이제 소수로 개별화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노동자들처럼 기존의 노동자들처럼 대기업, 대공장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하나의 매장들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서비스업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본사 소속이 아닙니다. 가맹인 경우에는 고용 관계가 그 가맹 점주와 그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과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업종이나 하나의 회사로 이렇게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든다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운,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도 뭐 전국적 차원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 아르바이트 노조를 만든다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거는 이런 그 아르바이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거는 청년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업종과 무관하게 거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같습니다. 뭐 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법에 어디 지켜지고 있는 어기고 있는 어떤 수준도 대부분 같고 이거는 모든 실태조사 할 때마다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용산에서 한 실태조사 결과나 방금 발표한 부천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그 성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비도 여성이 훨씬 월등히 많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 비정규직이나 이 고용 불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처해 있다고 하는 이 현재 노동시장 일반과 거의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이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우가 같고 또 그 청년 아르바이트들은 사는 곳도 거의 이제 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인근 지역에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3터와 그래서 1터가 일치하고 자기가 일하는 어떤 업종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조건이 거의 동일한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청년 아르바이트들의 이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당사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침 용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용산에 서울에 이제 진보정당 구의원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용산에 지역운동 하시는 분들과 얘기가 돼서 당사자가 있고 또 지역운동 하시는 동력이 있고 또 구의원이라고 하는 정책 담당자가 있다라는 이런 조건이 맞물려서 이 용산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진행을 했고 221 케이스 정도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희도 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 차원에서의 구 차원에서의 대책, 뭐 조례라든지 어떤 센터 설치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건데 이제 그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이제 있는데 그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청년 고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지자체가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 지금 상당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 이 노동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모른 척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연한 책임 방기이고 어떤 최소한의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지자체 장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비정규직 그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이제 고용 불안에 이렇게 있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청년들에 대한 이 고용 불안 문제, 지역에서의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이 움직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오는 어떤 그 문제의식이거든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는 잉여노동 혹은 뭐 이제 용돈벌이, 부업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부천 사례에서도 그랬고 용산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따 이제 또 발제하실 텐데 그 모든 사례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들은 근속기간으로 보나 그리고 실제로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고 있는 수입을 이용하는 용처로 보나 이거는 단순히 용돈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대부분이 생계형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조사한 바에서도 심하게는 9년까지 알바를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시급을 4,500원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에 청년들 어디 직장 가서 9년씩 일 안 합니다. 지역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참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부업이나 잉여노동, 용돈벌이가 아니다. 이거 자체가 정식노동이고 이거 자체에 그에 준한 처우를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많이 소외됐다. 이거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노동운동이나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 많이 못 가졌던 게 아닌가. 지금은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청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정말로 노동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산에서 한 걸 가지고 발표를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이 올 텐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앞으로 방향을 대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는 뭐 몇 개 구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개 구에서 이제 그 노동 뭐 센터, 뭐 비정규 노동 센터 이런 걸 구상을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선거 같이 연대했던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뭐 한 두어 군데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또 조사를 해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급하게 당장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 지자체가 각 그 지역의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는 사실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알바생은 일하고 있는 걸 쳐다보도 안 봅니다. 그거 나와서 사장님을 잡죠. 알바생한테 사장님을 찾아 사장님 어디 가셨냐고 뭐 어디 가셨다. 사장님 기다려요. 사장님 오죠? 오면 사장님들랑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뭐 이러고 얘기하죠. 그리고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와서 서류를 이제 그 근로감독관 가고 사장이 아르바이트한테 이제 뭐 작성 좀 해라. 가기 전에. 그러고서 이제 이게 근로감독의 실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로감독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익숙한 것만 합니다. 이게 정해져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게 근로감독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식의 그 관행적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료적인 실태 근로감독이라면 쓸데가 없는 거고,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 문제입니다. 근데 소방안전교육이나 위생교육을 하면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다 문 닫고 하루씩 빼고서 교육 받으시잖아요. 지자체 가서.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죠. 대부분 한다고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인을 해요. 그냥 사인하거든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냥 구두를 몇 마디 하거나. 그러니까 알바 실태서를 나가서도 물어보면 했던가? 그러면 옆에 있던 애가 그러죠. 야, 했잖아. 그때 사장님이 뭐 얘기해줬잖아. 아 맞다. 뭐 이렇게 예 스쳐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정식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는데 편의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모범 사례는 그 강도를 때려잡은 편의점 알바입니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강도를 때려잡았다 알바가. 그걸 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언젠가 나도 저런 용감불쌍한 걸 할 테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젊으니까 혈기왕성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죠. 진짜로. 정상적인 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금고를 열고 최대한 그 물러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게 그게 안전 방지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교육을 하고 사장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아르바이트생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부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교육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천 사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사장님과 같이 받아야 돼요. 사장님하고 같이 받아야지 뭐 일하는 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만 와서 받는다고 효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장님과 같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지역에서 이 안전교육과 최소한의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날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을 정해서 지역에 있는 영업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노동자들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런 게 돼야지만이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 문제나 이 노동인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실효